네, 조금 전 발표된 산업 속보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4.8%, 예상 5.1%보다 0.3%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외식 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현재 공공요금을 동결한 상태에서 10개월 만에 4%대로 소비자 물가가 둔화됐다. 네, 이러면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외국 충격이 없다면 물가 둔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네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일단 오늘 채권 시장부터 랠리가 있겠습니다. 채권 랠리, 그다음에 주식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재정 집행도 올 상반기 100조 원 투여한다고 하니 자, 돈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죠. 백전무패고요. 매일경제 노영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3월 22일, 21일, 22일이니까 22일 현지 시각으로 봤을 때 미국 3월 달 FOMC가 열립니다. 전망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현재 그 미국 기준금리가 상당 기준으로 4.75%고요. 주말에 여러 가지 좀 그 지역 연준 의장들의 그 발언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일단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 워치에 따르면은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률이 73%, 0.5%포인트 빅스텝을 할 것이라는 그 전망이 27% 정도로 0.25% 정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주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3월 7일부터 8일까지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워싱턴 DC 의회 경제위원회에서 경제 전망과 최근의 통화 정책 조치에 관한 그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10일 날에는 미국 2월 고용 보고서 그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되고요. 네.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것은 3월 14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됩니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미국 연준이 3월 말에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네. 좀 전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 0.25%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0.25를 하든 0.50을 하든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 최종 금리를 어디로 잡느냐가 이번 달 지표들한테 조금 주목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예. 오늘 다행히 CPI가 당연히 공공요금을 동결하니까 좀 낮아진 것 같긴 한데 일단 명분은 생긴 것 같은데 한국은행의 향후 행보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한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연 3.5% 수준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금통위는 4월 11일, 그러니까 미국 금통위하고 한 20일 정도 시차를 두고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 그 이창용 총재가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통위는 정부로부터는 독립했지만 미 연준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금통위가 그 미국 연준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로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2월 달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동결할 때 결정은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미국 연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떤 정부의 입장을 따라간 것이죠. 정부가 여러 가지 경기 둔화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따라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2월 소비자 물가가 4.8%, 네.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한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부담을 조금 덜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한두 차례 정도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금리의 어떤 상당 기준은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기준금리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3.5%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4.75%, 그렇습니다. 금리 격차가 1.25%포인트입니다. 예. 자, 한미 금리 격차 얼마나 더 벌어질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3월 말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하게 되면 1.5%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네. 빅스텝을 단행하게 되면 1.75%포인트가 됩니다. 역대 최고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진 시점은 2000년 5월부터 9월까지 1.5%포인트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3월 말에 어떤 지금 한 20% 내지 30% 정도의 가능성을 놓고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역사상 최고의 수준으로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은 금리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고 좋다고 할 수도 없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외자들이 빠져나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한미국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져도 괜찮은 것인지
예. 뭐 앞서 지금 과거 사례를 들어주시긴 했는데 조금 더 데이터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금리 격차가 벌어진 시점은 99년 이후 총 3번이 있었고요. 이번이 네. 지금 4번째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99년 6월부터 2002년 2월까지 22개월간,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25개월간,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4개월간 있었습니다. 금리가 벌어지는 그 모양새를 보면은 저희 나라보다는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금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를 더 빨리 올렸고 더 빨리 내리면서 금리의 격차가 벌어지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금리를 늦게 올리고 늦게 내리면서 이 시차가 발생하는 그런 모양을 띄었는데요. 이런 것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미국의 통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우리 한미 간의 금리 차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미국 금리의 어떤 상단 기준이 5.5%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금리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 연 4%대 초반 정도가 맥시멈이다 올해. 이렇게 보게 된다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시점이 내년 상반기, 그리고 1%포인트 이상, 한 1.5%포인트 정도를 내려야지만이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가 다시 한국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 기간으로 놓고 보면 지금 8개월 정도 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앞으로 한 10개월, 12개월 정도를 놓고 보면 과거에 한 20개월 정도의 금리 차가 벌어졌던 기간이 유지됐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과거하고 현재를 똑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저 중간에 빠진 거는 이제 환율 부분이 있는데, 자, 과거와 현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 한번 좀 그 도표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99년부터 2002년도까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가 역전됐을 때 평균 환율 수준이 1,16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역 수지는 13억 1억 달러 흑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는 그 환율이 963원, 1,000원 밑이었고요. 무역 수지는 14억 1억 달러 흑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한미 금리가 역전됐을 때는 1,142원 환율은, 무역 수지는 72억 5천만 달러 흑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놓고 봤을 때 이창용 총재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미 금리가 역전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환율이 불안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네. 과거 지표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주요한 점은 외환 시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실물 경제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현재 지금 2002년 7월부터 8개월 정도 지금 금리가 역전되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환율이 1,328원입니다. 평균 환율이. 네. 무역 수지는 68억 5천만 달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 부분이 과거와 상당 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무역 수지가 흑자에서 대폭 적자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 그러니까 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지표로 살펴본 경기 수준인데요. 과거 3차례의 그 우리나라 한미 금리가 역전됐을 때는 경기가 2차례는 상승 국면, 네. 세 번째 2018년도 역전됐을 때는 상승, 하강, 상승 이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는 하강 국면, 분명한 하강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와 같이 외환 시장이 안정된다 그래도 그 무역과 경기가 상당 부분 불안하기 때문에 무역 수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외환 수급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환 수급이 실물 부분에서 어려워지고, 이 경우에는 다시 또 외환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이런 어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치를 봤을 때 사실 단순 한미금리 격차를 얘기할 게 아니라 예. 경기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의 이제 무역 수지, 그렇습니다. 요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현재는 좋지는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하다. 실물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금리를 일단 동결하고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재정과 통화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백전무패 시간이었고요. 매일경제의 노영우 기자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